지금부터 제10회 제주 4.3 평화포럼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모두 앉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저는 제주 4.3 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양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4.3 평화포럼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유족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사실은 수백 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굉장히 저희 4.3에서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대신 유튜브로 저희 제주 4.3 평화재단 유튜브로 지금 온라인 생중계 중입니다. 내년에는 이 상황이 종결돼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저희가 4.3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조 강연을 하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3 특별법을 비롯해서 우리가 4.3 해결에 혹은 4.3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제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제주 사람이 아니라 육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병욱 원장님께서도 저희 50주년에 저희 4.3 특별법 쟁취 과정에서 역사학계에서의 하나의 중진으로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으셔서 한국전쟁 학살 문제나 우리의 예비검속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그리고 해결 과정의 중심에 서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역사학자로서 국사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리고 한국역사연구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의 4.3 여정 곳곳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안병욱 한국학중앙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3과 관련돼서 어쩌다 보니까 저도 아주 깊숙이 연결돼 있어서 항상 나름대로 책임감과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오늘 10회 제주 4.3 평화포럼에 저한테 발제를 부탁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차마 피할 수가 없어서 응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딱 필요한 말씀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간략히 우선 말씀드리고 말미에 혹시 저한테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논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진행을 해도 되죠? 예. 제주 4.3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 4.3위원회가 2000년 8월 28일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과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유족대표, 학자, 변호사, 군 장성 출신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3위원회는 국내 지역에 제주 4.3 사건 희생자 신고처를 설치하고 2004년 3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373명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2007년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희생자 신고를 추가로 받아 처리했으며 현재까지 신고를 통해 인정받은 희생자는 15,483명에 이릅니다. 제가 며칠 전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위원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2003년 10월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4.3의 발생부터 피해 상황에 이르기까지 조사했던 자세한 기록들은 물론
4.3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4.3 평화공원 및 4.3 평화인권재단 조성 등에 대한 지원, 희생자 유해 발굴, 생계곤란자 지원 등의 권고사항과 후속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제4.3 항쟁에 얽힌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또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진상보고서 결론에서 따라서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뭔가 좀 저한테는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정의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원장인 고건 국무총리는 진상조사 보고서의 서문을 통해 진상규명에 따르는 고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당시에 총리가 쓴 서문을 보면 이 진상보고서는 제주 4.3 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흥미를 끄는 대목은 바로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후세 사가의 몫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우화적으로 빗대서 표현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1960년 4.19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과도 정권이 들어서자 무엇보다 절박하게 제기된 사회 문제는 그때로부터 불과 10여 년 전에 한국 전쟁 시기에 광란적으로 자행됐던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했던 문제입니다. 군경과 우익 세력이 자행한 집단 학살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분노가 전국 각처에서 폭발했습니다. 곳곳에서 억울한 학살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양민 학살 진상규명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시, 군이나 도별로 유족회를 결성하고 유해 발굴과 진상규명 등에 나서면서 집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정부에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형사보상금 지급, 위령탑 건립, 위령제 시행, 유해 발굴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23일 국회는 거창, 함양, 산청, 남원, 영암, 한평, 문경 등지에 양민 학살 사건 조사단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당시 4.3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제주 대학생 7명이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의 명의로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제주신보에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과도 정부가 4.3 사건 양민학살 4.3 사건 시 양민학살, 방화 등 모든 야만적 행위를 규명하여 도민의 한을 풀어줄 것과 도민 과도 정부 강요, 언론인들에게 이에 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광고를 제주신보에 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을 제기하는 여론이 비등해졌으며 제주신보는 60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4.3 사건 규명 문제를 취재한 기자 자담회를 실기도 했습니다. 5월 27일에는 모슬포에서 유족 등 300여 명이 모여 1948년 12월 11일에 특공대의 참살 만행과 1950년 7월 27일에 자행된 양민 집단 학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유족을 중심으로 1960년 6월 4일에는 특공대 참살 유족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그 앞에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회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5월 30일 국회 조사단 제주 파견 안건을 의결하고 위원회의 경남팀으로 하여금 제주 현지에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현지 조사에 맞추어 제주신보는 양민학살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접수받은 신고서를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조사단이 열흘 동안의 현지 조사로 양민학살의 진상을 충실히 밝혀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전개될 진상규명 대장정의 시작이라는 면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의 형식적 활동과는 별개로 제주의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학살로 원통하게 가족을 잃은 지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4.19라는 정권을 타도했던 혁명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집단 학살을 당한 유족들은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지극히 조심스럽고 절제된 형태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피해의식과 반공 이데올로기 장벽 때문에 진상규명운동은 반공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곧 4.3의 이념적 혐의를 극복하는 일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면은 처음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의 명의로 발표했던 5개 실천 요강에도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60년 당시에 의식이 어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동지 일동은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적색 분자와 불순 세력의 책동을 경계하고 정부와 언론기관 그리고 도민의 협조를 얻어 다음과 같은 강령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4.3 사건 당시의 참상을 사실 그대로 손수조사 규명하여 만천하에 공표하고 정부의 과단성 있는 수습 대책이 세워짐과 동시에 실천되기를 촉구한다. 세 번째로 제주도민을 하여금 4.3 사건 당시의 참상을 폭로 고발케 하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데까지 뒷받침한다. 네 번째로 제주도민의 원한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석해 하고 순화된 감정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조장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이런 기체하에 인간 기본권의 중요성과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장래에 4.3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한다. 이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자칫하면 진상규명운동 또한 지난날 4.3에 들씌워졌던 낙인처럼 이데올로기 탄압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피해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의식은 초토화 작전으로 1949년 1월 17일부터 불과 이틀 동안 마을 주민 400여 명이 군인들에게 학살당했던 집단 학살의 최대 피해 지역 가운데 한 군데인 북촌리 주민의 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북촌리 주민들은 신고서의 요구사항에 아무런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1954년 1월 23일 북촌리 주민들이 북촌리 출신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기념 추도식을 개최했었는데, 이 추도식을 문제 삼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전례 때문입니다. 이러한 탄압과 감시로 인한 피해의식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진상규명 요구를 하면서도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은 1960년 7월 29일 이른바 7.29 총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흐지부지 되었고, 이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의 무관심 속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듬해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일부 관련자들이 경찰 당국에 구금당하면서 4.19 항쟁의 열기로 촉발되었던 4.3 진상규명 운동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5.16 쿠데타를 감행한 군부는 유조구 활동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 활동에 앞장서온 사람들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5.16 쿠데타는 그나마 바뀐 역사 변화도 용납하지 못하는 추악한 반동이었습니다. 쿠데타 집단은 이른바 혁명재판을 열어 유족들이 국시와 국가의 지상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군경을 가리켜 학살자라 하면서 군경에 대한 증오감을 조성케 하였고, 용공적 사상을 고취하였고, 이는 반국가 단체인 북한 괴뢰 집단의 목적 수행을 위한 범죄 행위라면서 유족회 간부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의 재판 선고를 했었습니다.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제주신보도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제주도 경찰국장인 유철의 공산당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시론을 2차례 걸쳐 게재했습니다. 제주신보는 쿠데타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민은 3.1절 기념일을 4.3 폭동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10여 년 전의 3.1 발포 사건으로만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덕정 앞 3.1 무차별 총격 사건도 따지고 보면 발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해야 했다라고 하면서 4.3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었습니다. 이제 그 지면에다가 경찰국장 유철이 자칫 잘못 생각으로 4.3 사건이라는 크나큰 사태가 제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수많은 군경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은 붉은 이립대의 잔당이 횡행하는 한 고의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간첩 침략을 분쇄해야 한다고 하면서 4.3에서 희생자는 군경들이고 4.3은 공산주의 폭동일 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4.3 희생자들은 빨갱이 폭도라는 굴레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지난날 학살의 주도자들이 지배 권력의 중심을 이루어 한국 사회를 좌우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주 4.3 문제 해결은 곧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 등 권위주의 정권을 상대로 하는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박정희의 극우 반공 체제가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에 맞선 저항 운동도 갈수록 강렬해졌습니다. 대학생 등 민주화 운동 주동자들은 독재 정권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주의 주장을 펼쳤으며 금기 사항을 더 이상 핑계로 삼아서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주 출신 현기영 작가가 1978년 창작과 비평의 소설 순이삼천을 발표했습니다. 현기영 작가는 순이삼천을 통해 4.3의 잔혹상과 치유되지 않는 가슴속 상처를 충격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이는 곧 이어진 11.6 박정희 암살과 1980년 5월 강주 학살 문제와 연동되어 침체 상태에 있던
진상규명 의제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 4.3 문제는 1980년 광주에서 민주시민들이 전두환 일당의 특수부대 군인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하는 참극을 통해 새삼 뼈저리게 환기되었던 것입니다. 제주 4.3과 광주 5.5는 그 계기, 배경, 그리고 운동의 전개와 비극적 양상 등의 역사적 맥락이 매우 유사합니다. 4.3과 5.18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당시 정당했고 절실한 역사적 과제들이었습니다. 역사의 반동 세력들이 이런 정당한 주장을 거부하고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는 점도 같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지배 권력은 비판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위협하는 폭력을 내세워 존립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추악한 공작을 통해 폭력을 구사할 구실을 의도적으로 연출했으며 그때 늘 진보 세력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곧 해방 공간에서 분단 이승만 정권을 만들어내고 또 1980년 민주화의 열기를 뒤집기 위해서 간교한 음모와 고도의 파괴 공작이 행해진 것입니다. 이런 면은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문제의식에 의한 성찰을 가능하게 했으며 나아가 4.3을 현대사 속에서 올바르게 이치 지우기 위한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자료들이 수집 공개되고 제주 지역에서 관련자들과 피해자들의 증언 채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4.3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학문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진실들은 그동안 4.3을 일방적으로 왜곡하면서 낙인 찍어 매도해온 행태를 일거에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지닌 무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활발해진 학술 연구는 항쟁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진상규명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진상규명은 학술 연구를 통해 튼튼하게 견인된 셈입니다. 1980년대의 치열한 민주화 투쟁은 지난 40여 년 동안 소외된 채 강요된 침묵으로 한을 삭히고 있던 유족들을 이끌어 발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은 제주 4.3 항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전국의 민주 역량을 접목시켜 연대할 수 있게 한 분수령적인 시점이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1988년 50 청산과 광주 5.18 진상규명 요구는 곧 제주 4.3 문제와 연동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4.3은 해방 공간의 선도적인 민족운동이면서 민중항쟁이었다는 인식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를 통해 자익들의 공산폭동이란 강박관념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제주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4.3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위령제와 학술 토론회들이 개최되었고 매년 4월 3일에는 추모제와 기념식도 거행됐습니다. 지금 여기 고이범 시장님 계시는데 1988년 제주 4.3 40주년 기념 행사를 서울에서 아마 최초로 했었고 여의도 여성 백인회관에서 모여서 굉장히 성황리에 아주 활발하게 6월 항쟁의 그 열기가 그대로 옮겨진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장님 맞죠? 우리 고이원 시장님이 주도해서 여의도 한복판에서 아주 거창한 4.3 그 추모식과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제주 사회문제협의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연구원, 제주 4.3 연구소 등의 조직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진전된 성과들이 축적됐습니다.
4.3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정치적으로도 제14대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도민 명예회복을 위해 4.3 특별법을 제정해 정사를 밝힘으로써 역사적 명예회복과 함께 제주도를 평화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제주 4.3 진상규명 및 치유 방안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4.3 진상규명 문제를 정책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1998년은 마침 4.3 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여서 제주도민들은 4.3 진상규명에 큰 기대를 거고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하면서 4.3 특별법 제정을 응원하는 여론 조성에 매진했습니다. 범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술행사, 추모제, 저인시회, 서명운동 등 4.3 관련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었습니다. 4.3 문제 논의는 다시 현안인 그때 당시에 현안이었던 의문사 진상규명 문제와 맞물려 탄력을 얻었습니다. 그때 논의되고 있던 의문사란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국가폭력으로 야기된 야만적 살인사건들이며 그동안 그 진상이 철저히 은폐되어 왔었습니다. 예컨대 장준하 선생, 최종길 교수 등의 의문사 사건들이 핫 이슈였던 것입니다. 4.3 문제와 이 의문사 문제는 억울한 죽음을 해원하는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1999년 4월에 국회는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해 12월 16일에 여야 만장일치로 제주 4.3 특별법과 함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 중앙위원회,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 실무위원회, 4.3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및 행정자치부 소속 4.3 처리 지원단이 구성되었고 제주도에 4.3 지원 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3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내용들을 정리한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우여곡절 끝에 2003년 3월 28일 발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16가지의 핵심 요소 규명에 역점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첫째, 50여 년 진상규명의 역사, 두 번째로 4.3 사건의 정의, 세 번째로 4.3 사건의 배경과 발발 원인, 네 번째, 남로당의 개입 범위와 역할, 다섯 번째,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여섯 번째, 서북 청년단의 개입 범위와 역할, 일곱 번째, 사망자 숫자, 여덟 번째, 가해자 통계 부분, 아홉 번째, 무장대에 의한 피해, 그리고 토벌대에 의한 피해, 집단 피해 마을 및 물적 피해, 군법회의의 적법 여부, 계엄령의 집행 문제, 집단 살상 지휘 체계, 미군의 개입과 역할, 연자재 피해 등을 역점을 두어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4.3위원회는 2003년 3월 진상보고서 안을 의결하면서 또한 대정부 7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것들은 정부의 사과, 추모 기념일 지정, 진상보고서의 교육자료 활용, 4.3 평화공원 조성, 생계 어려운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의 계속 지원 등입니다. 4.3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당시 의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컸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6개월의 추가적인 말미를 두어 그동안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진상조사 보고서를 수정하기로 하는 부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부각이라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군인 경찰 측의 의원들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4.3 사건을 역사적 안목이 아니라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편가르기식 편가르식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그 역사적 안목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잘 쓰고 좋아하는데 이 말이 여기 들어가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03년 10월 15일 확정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확인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을 살상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중대한 인권유리며 가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4.3 사건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 군정과 또한 미 군사고문단도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미군 대령이 제주사령관으로 직접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고 하면서 우회적인 표현으로만 미국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4.3위원회 활동으로 집단 학살 문제는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바처럼 위원장이었던 고건 총리는 진상보고서 서문을 통해 위원회의 고민을 말하자면 토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인용했던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다면, 이 진상보고서는 제주 4.3 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기술입니다. 이런 유보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 31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관련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국가 차원의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공적인 기록으로는 공산폭동으로 규정되어 온 제주 4.3에 관한 정부 역사 인식에서 명목상으로는 일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의 불법적인 국가폭력과 비이성적 억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민주화되면서 지난날 공권력이 자행한 만행을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역사 인식이 달라지고 가치관 역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3년 4.3 진상규명 보고에서 말한 후세 사가들의 임무로 부여된 바 있는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금년 2020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제주도 교육청은 그동안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제주 4.3을 정부 수립에 반대한 폭동이나 좌우 대립의 소요 사태 등으로 규정해서 왜곡 폄하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래서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만들어서 8.15 광복 이후 자주적 민족 통일과 수립 과정에서 제주 4.3의 역사적 위상 설정,
그리고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제주 4.3의 배경과 전개 과정 및 의의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과정에 성취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례 등을 기술하도록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 4.3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서술됨으로써 제주교육청의 발표입니다. 이제 제주 4.3이 바르게 담긴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2020년 발행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3가지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만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 양정심 박사께서 저한테 내가 이 기조 강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도 걱정을 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아주 유익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8개 교과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비상교육 출판사 발행 교과서 내용에 해당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소총회의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결정 이후 분단 상황이 더욱 굳어지자 단독선거 실시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 후 군중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때 경찰이 발포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며 크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경찰과 우익 청년단이 강압적으로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8년 남조선 노동당과 일부 주민들은 단독선거 저지와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내세우며 무장 봉기하였다. 무장 세력의 단독 선거 반대 활동으로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무장 세력의 저항은 지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군대와 경찰, 우익 청년단을 동원하여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하나 금성 출판사 발행 교과서를 보면 남한 단독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곳은 제주도였다. 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여러 명이 사망하자 제주도민들이 크게 반발하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였다. 미군정과 우익단체는 시위에 무력으로 대응하여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48년 4월 3일 자익세력과 일부 주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군과 경찰은 우익단체와 함께 대규모 진압작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지학사 발행 교과서에는 제주에서는 47년 3.1절 기념 행사 때 주민 6명이 희생되자 이에 대한 항의로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이에 경찰과 서북 청년회가 제주에 들어와 이를 진압하며 제주도민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 2개의 선거구에서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다. 미군정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봉기를 진압하면서 제주도민이 큰 피해를 보았다. 제주 4.3 사건의 여파는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되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1.9 사건 당시 진압군은 자익 세력과 사건 참여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였다. 제주에서만 전체 도민의 10%에 해당되는 2만 5천에서 3만 명의 주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다. 제가 이전 교과서를 살펴보지를 못해서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들 교과서 서술된 내용을 가지고 4.3에 대한 역사평가 문제를 논의하기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교과서의 서술과 편찬은 여러 물리적인 제약은 물론 고려해야 할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 넘을 수 없는 아마 큰 한계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오늘날 4.3에 대한 역사인식이 어떠한지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이 앞서의 진상보고서에서 요구한 후세 사가의 평가에 해당될지는 생각하기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4.3 항쟁에서 회귀할 역사인식은 그러나 1980년 전두환 등장에 필요했던 것과 같은 공작을, 흉악한 공작을 제주도에서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승만 정권을 억지로 세우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명분을 채우기 위한 희생양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3.1절 발포 사건의 지연된 처리, 총파업에 대한 대규모 검거 선풍과 처벌, 외지인 도지사의 임명과 극우 서북청년단 폭력배의 투입, 토벌대와 무장 제주도민과의 이루어졌던 평화협상에 대한 뒤늦은 파괴 공작, 그리고 오라리 방화 사건, 평범한 지역 주민을 상대로 대규모 군대를 투입해 대량 살육 작전을 전개한 작전 등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47년에서 48년, 49년까지 50년까지 4년 동안 끌고 갈 일도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애초부터 지배 권력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했고, 이후에는 올바른 진상규명을 방해하면서 실체를 숨겨온 것입니다. 1947년에서 48년에 이르는 기간은 명분 없는 권력 창출을 노리는 미국과 이승만 일파에게 절체절명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험을 제주 민중을 희생시켜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음모 공작에도 제주의 민중은 마치 1980년 광주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폭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끝내 공권력의 무자비한 살육과 진압작전으로 두 항쟁 모두 그 당시는 패배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후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에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역사적 매듭이 무엇일까요? 애초에 과거사 청산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썼습니다. 제가 관계했던 2007년에 2005년도에 과거사위원회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처음 그 법을 통과시킬 때 청산이란 말을 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족들의 얘기를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나서서 청산이나 정리나 뜻은 마찬가지니까 법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어서 청산위원회라는 말 대신에 과거사 정리라는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 있는지. 이 역사적 매듭을 짓는 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줄곧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과연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주선 좀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 이야기에 좀 불만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신
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희 기조 강연 때 이런 경험도 처음이라. 예, 오늘 안병욱 원장님께서는 우리 4.3 진상규명의 역사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최근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인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우리 유족분들의 최대의 염원이라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여러 가지 어떤 4.3 해결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해결 과제를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4.3 항쟁과 역사인식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4.3 평화재단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갖고 계신 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회식에 앞서 오늘 제10회 제주 4.3 평화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3 평화포럼은 제주 4.3 평화인권교육의 기업과 전승이라는 주제로 31일 내일까지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진행됩니다. 개회식에 앞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었고 내일 본 섹션에서는 3개의 주제로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4.3 평화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미래전승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오늘 개회식에 이 소중한 시간을 같이 나눠주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PT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내빈 소개는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회 제주 4.3 평화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께서는 정면을 향해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제10회 제주 4.3 평화포럼을 주최하는 제주 4.3 평화재단 양조은 이사장님께서 개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삼 평화 포럼에 참석해 준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이선문 교육감님, 그리고 송정식 제주도 자치행정국장님, 장정은 이문교천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과 주진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님을 비롯한 발표자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도착이 안 했지만 청와대에서 육성철 행정관이 조금 있으면 오셨어요? 이 앞자리에 오셨는데 왜 뒤로 앉으세요? 청와대에서 오셨습니다. 4.3 평화포럼은 올해로 10년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에는 해마다 외국 학자들도 초빙해서 이 4.3의 영역을 세계로 넓혀 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국내 학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4.3 평화포럼은 최근에 개선된 역사 교과서에 실린 4.3 내용의 교육 방향과 개선점을 탐색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왜곡된 4.3의 역사를 올곧게 자리매김하려는 투쟁은 그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선문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원래 4.3의 내용이 많이 개선된 역사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교과서가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년이 넘는 4.3의 역사의 장이 이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주 4.3에 대한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다시 또 분발하자는 뜻에서 이 포럼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4.3의 역사를 통해서 상생과 인권, 평화 정신을 공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4.3 평화 인권 교육과 역사적 의미를 확장하고 4.3의 올곧은 세대 전승의 지향점을 조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 상황에도 제주도 전국 각지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번 4.3 평화 포럼을 같이 준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4.3 평화 교육 인권 교육에 애쓰시는 이성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이거 축사를 처음 하고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2.5였으면 이것도 못하고 몇 사람 모여서 아마 온라인으로 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뵙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악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마주 잡는 게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참 따뜻한 손길을 나눈다는 게 요즘 악수를 안 하니까 다시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주교육에서는 1차적으로는 수능만큼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은 제가 꼭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양재원 이사장님께서 10년, 과거의 10년, 새로운 10년을 보면서 제일 섹션을 우리 그 4.3 그리고 교과서 관련해서 잡아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고동환 교수님 그래도 이래서 다시 한번 좀 인사 좀 드리십시오. 예, 그 국정 교과서가 폐지되고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갈 때 용역을 맡기려니까 상당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 출신이기도 하고 또 4.3 연구소 감사로 있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고동환 교수께서 용역 책임자로 맡으시고 그 과정에 또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결과가 2까지는 왔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더욱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주교육에서는 4.3이 내면화, 전국화, 세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부족하지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4.3이 내면화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화 인권의 가치, 상생과 화해의 가치를 어떻게 자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전국화는 교과서가 이번에 대해서 원래 처음으로 전국의 학생들을 배우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하게 실의 행사를 준비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의 교사들을 1000명을 연수시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양지원 이사장님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청에서 500명, 재단에서 500명을 전국의 교사들을 연수시켜서 10,000명, 10년에 10,000명, 300만의 아이들에게 사상을 가르치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아이비가 주제 학습이 되는데 이 주제 학습 속에 사상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아이비 학회하고 그리고 아이비 학교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아시아권에 있는 아이비 DP 학교들의 4.3이 주제로 잡힐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기조 강연을 해주신 안병욱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 건강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재단과 관계자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3 과제 해결에 애쓰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송종식 특별자치 행정국장님께서 축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당초 원희룡 지사님께서 참석하셔갖고 뜻깊은 시간을 나누려고 이미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서귀포 지역 현장에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부득이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해서 특별자치 행정국장인 저가 축사를 대신 전하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원희룡 제주 특별자치도사의 축사를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제주 4.3 평화포럼이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은 제주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포럼을 통해 4.3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4.3의 해결을 위한 조석을 다졌습니다. 4.3 평화포럼을 이끌어주신 제주 4.3 평화재단 양조은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맡으신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위원장님과 포럼을 위해 귀한 발걸음해 주신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 4.3이 그동안 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앞으로 걸어가는 길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든든하고 참으로 기쁩니다. 최근 울산광역시의회가 제주의 아픔에 공감하며 4.3 특별법 개정 촉구안을 의결했고 불교계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제는 4.3 생존 수용인 국가배상 재판 1차 변론도 진행됐습니다. 내년에는 7번째로 4.3 희생자 유족 추가 피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도민과 국민의 마음을 모아 4.3 특별법 개정과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겠습니다.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제주 4.3 평화 인권교육의 기억과 전승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가르침과 시대 정신을 물려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이번 포럼이 4.3을 기억하고 4.3 정신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 지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성문 교육감님, 송종식 국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만찬에 앞서 제10회 제주 4.3 포럼 개회를 축하하는 공연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악가 강혜명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강혜명 씨는 우리가 알다시피 4.3 유족회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4.3 알리기에 너무나 열심인 예술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제주시와 함께 저희 재단이 11월 7일과 8일 4.3 오페라 순이 삼촌을 개최합니다. 사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이 공연이 열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우리 4.3의 이 순이 삼촌을 4.3 오페라 순이 삼촌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또 주역인 우리 예술가 성악가 강혜명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강혜명님이 부를 노래는 4.3 오페라 순이 삼촌 중에서 어진아이입니다.
어찌나 내 아이들아, 너희들만 그 먼 길 어찌 갈까? 어찌나 너희들만 그 먼 길 어찌 갈까? 너희들만 그 먼 길 너희들만 그 먼 길 어찌 가슴으로도 참아 잊을 수 없는 어찌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 어머니 감정, 어머니 너네한테로 갈게. 어찌나 잠시만, 네. 너무 두 분이 울으셔가지고 앞에서 이 노래는요 오페라 순이삼춘에서 이 순이삼춘이 나중에 옴팡밭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곁으로 가기 직전에 아이들의 봉분을 끌어안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희 공연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속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나서. 성악가 강혜만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제주 4.3 평화포럼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추억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